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돼지열병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풀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영상 제목을 유망 종목 해가지고 돼지열병 관련주라는 걸 거의 한 열흘 넘게 한 보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아직까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마 놓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금요일날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아주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아졌다, 취직이 많이 되면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끝나고 오늘 우리 증시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좀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한 0.4% 정도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홍콩 쪽에서도 시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일본 증시가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선물 지수는 뭐 크게 영향 줄 것 같진 않은데 일본 증시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약했었고요. 오늘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한 반등세 쪽으로 반등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바이오 관련주 쪽의 상승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섭씨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원래 임상 3상 뭐 실패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악재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한가 떨어지고 또 한가 떨어지고, 그 다음 오늘 뭐라고 났냐면은 임상 3상 실험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른 한쪽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성공하면 성공인데, 일단은 한쪽이 성공했다 하니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죠. 그런 의미로 해서 반전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와 유사한 신라젠도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라젠이 상한가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HLB 쪽이 또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 바이오 쪽에 이쪽으로 완전히 몰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참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재, 북미 실무 협상에서 북한 대표팀이 협상 실패다 하고 보따리사 가버렸죠. 그러고 이제 가면서 곱게 가면 좋은데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 미국 대표팀이 어쩌다가 미국이 그렇게 됐는지 참 초라하죠. 북한 팀이 협상 실패다 하고 떠붙는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남아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뭐 불바다 비슷한 심각한 어떤 위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ICBM 쏴버리겠다, 이런 뉘앙스로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직도 김정은은 내 친구다, 이런 소리를 할지 어디까지 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굽히면 자존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남북 경협주가,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들을 땡겨 올리면서 나머지 좀 팔아먹는 느낌 좀 들었었고, 한국 내화를 땡겨 올리면서 또 팔아먹는 느낌 들었는데, 악재 뜨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안철수 테마주에 써니전자하고 안랩하고, 이게 이제 써니전자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대장급, 그래서 써니전자와 안랩, 이렇게 두 종목을 강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 독일에서 유승민 그 대표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불러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미국 간다 그래 버렸죠.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 아주 기쁘게 박수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판에 들어오면 또 상처 입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하면 또 간철수 간본다 소리 나올 거고, 요번에도 뭐 미국 간다 이랬는데 원래부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간철수 또 간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풍토에는 안 들어오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안철수 예언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 지지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신경 써서 봅니다. 근데 그 둘로 나눠서 피 터지게 5년 동안 싸울 거다 이 말에 제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역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들어오겠다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누구보다 그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에 이럴 때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되죠. 가장 대장은 선이든자다. 안내비 가격이 비싼 안정적인 종목이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써니전자가 대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놓으시면 한 1년이 지나거나 뭐 한 6개월이 지나거나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안철수 후보가 복귀한다, 정계 복귀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바로 써니전자를 매수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미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안철수 테마주도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 테마가 다 죽죠.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돼지열병 관련주가 휴일 동안에 포천에서 의심신고 나오고,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서 의심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신고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음성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 매물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돼지열병 관련한 무슨 뉴스가 나올 줄 알고 미수 풀배팅으로 막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무 뉴스도 안 나와버리니까 의심 신고만 들어오고 음성이 다 발표해버리니까 그 물려있던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회를 노려갖고 세력들이 막 집어 던져서 확 눌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는 밀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돼지열병 관련주의 오늘 흐름을 보면 이 우진 BNG가 물건인 것 같아요. 저도 전번에 우진 BNG하고 진바이오텍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이다 싶어서 갖고 있다가 금요일 날 중앙백신에 뉴스 뜨길래 요걸 못 참고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 버렸는데 오늘 진짜 이 대장의 진 면목을 보여주고 있죠.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내일부터 단일가 풀리면 급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BNG가 지금 돼지열병에 가장 적합한 어떤 종목인 것 같아요. 요번에 그게 뭐죠? 전환사채 100억 들어오는 것도 투자회사에서 거의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금액이 아마 3,830원인가 뭐 이 정도 금액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하죠. 지금 이 가격은 그냥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금액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우진 BNG가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오늘도 제가 좀 들어가려고 아침부터 좀 신경을 썼는데 갑자기 너무 깡충 뛰어버려갖고 여기서 3,600원대 요때 3,615원에 주문을 넣었어요. 3,595원 막 이렇게 하길래 나대로는 참 진짜 높이 준다 생각하고 3,615원 딱 주문 넣었는데 순간적으로 마지막 체결될 때 착 하면서 3,620원에 체결이 딱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원 차이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놓친 고기가 다 아깝다고 이게 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쪽이 좋고요. 그 다음 체시스도 반등 나오려고 시도했는데 이 종목은 아마도 솔직히 체시스가 돼지열병하고 관계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고, 이글베스는 대주주가 팔아먹기 때문에 또 좀 불안하고, 그런 연유로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우진 BNG가 상승한다면 진바이오텍이 같은 급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바이오텍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코스닥이 지금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그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600억 정도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미증시도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은 자리, 그렇게 봅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 지수는 뭐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돈이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다 몰려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지금 다른 종목들까지 확산되고 있죠. 그 출발은 HLB가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라젠에서 또 호재 터지고, 그 다음에 헬리스믹스까지 터지니까 이동안 신뢰를 잃었던 바이오 관련주의 임상실험이 거품이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잃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삼상실험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구나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대거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랠리가, 바이오 관련주 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돈이 바이오 관련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오르고 다 좋은데, 경협주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지열병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힘을 못 쓰고 밀리게 되는, 우진 BNG도 마지막에 약간 눌리면서 끝이 날 것 같네요. 이것도 너무 오버 액션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막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정말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다음 진바이오텍이나 첼시스나 이런 쪽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게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약간의 거품이 발생될 수 있다. 개인들은 거의 미수 몰빵으로 가는 쪽으로 확 놀려 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 급등해서 끝나게 되면 내일장에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정도 올라버렸기 때문에 남들 빠질 때 10% 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히려 지금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막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우진 BNG나 뭐 이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막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좌를, 본인 계좌를 이렇게 열어보면 마이너스가 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나 있으면 이걸 미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뭘 정리할까 보다 보면 얘가 제일 약해 보이죠. 그 찐바이오텍이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뭐 20%까지 이탈했으니까 이거 이제 희망이 없네. 그러고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막판에 밀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고 있다가 지금 던지고 있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나 그 다음에 대지열병 관련주들은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열병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어떤 확신할 수 있는, 대지열병이 완전 종식됐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 경기도 쪽에 그 소독 거점 지역을 19군데인가에서 27군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할 수 있는, 차량 소독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점은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DMZ 쪽에 항공 방역도 있고,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게 그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뭐 충북 어딘가에서도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공개적인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게시판에 글로 잠깐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돼지열병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이면 굳이 뭐 혼란 줄 필요 없어서 발표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돼지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굳이 거기서 충북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 이래버리면 시장이 혼란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뉴스 발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검사해보고 음성이면 그냥 그냥 돼지 사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돼지열병 걸린 멧돼지가 DMZ에 죽은 사체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DMZ 안에서만 죽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 대지 사체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 의심 신고가 나오거나 뭐 이런 사체가 발견되면 그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소독약으로 그런 연유로서 소독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진 BNG가 진짜 맞는 것 같고요. 그 우진 BNG 게시판에 그 돼지 농가입니다 하는 분이 글 써주신 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우진 BNG 2,000원 밑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몰빵한다면서 글을 올린 걸 제가 쭉 추적해 봤을 때 글 올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개미입니다 하면서 글 올리셨는데, 아무래도 축산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이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그 비전이 있다, 이런 걸 가장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진 BNG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면으로 좋아 보이고, 진바이오텍은 왜 못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실적은 괜찮은데 이게 그 돼지열병 소독약이 진바이오텍이 아니고 진바이오텍 자회사인 다원 케미칼인가 거기 건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게시판에 자꾸 그 다원 올킬 뭐 이걸 자꾸 올리시니까 진바이오텍이 수익이 급증할 것처럼 약간 착시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있고, 그렇더라도 그 소독 방역 쪽에 가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거의 실적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중앙백신이나 대생미 생물급 정도 됩니다. 얘들이 지금 18,000원, 17,000원 가니까 6,000원 밑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실적이 좋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바닥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빠지기에는 좀, 단지 이제 미수하고 신용으로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공매도에 누르는 힘에 눌려가지고 손절하면서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올리려 그러면 공매도가 매도를 물량을 탁 실으면, 앞에다 매도 전략을 실어 놓으면 알아서 그냥 신용 미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밑에 가격으로 그냥 바로 주문쳤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잘 끌어올리고 있다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 싶으니까 매도 잔량이 계속 그 매도가 막 많이 쌓여갖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5,740원 쪽에 있다가 지금 5,660원까지 내려오는데도 매수할 의욕 자체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들어올릴 때 매수세가 꽤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눌러버리니까 겁먹어 갖고 지금 또 던져버리죠. 이런 식의 어떤 힘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바이오텍은 좀 약한 흐름을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행한 것은 우진 BNG가 내일 단일가 매매가 풀리고 났을 때 강하게 끌어올린다면, 시장을 끌어올린다면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제가 선택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바이오텍에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좀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종목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손실은 좀 생길지 몰라도 뭐 상장 폐지 같은 이런 위험성, 이런 쪽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많이 빠졌다가 한 6%, 7%대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났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마가 북한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 있네요.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끔찍한 사변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경협주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경협주 빼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 관련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게,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했기 때문에 당장 뭐 미사일을 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빅텍이 오히려 더 좋다. 저번에 그 SLBM 발사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들어간다면 빅텍을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경협주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그 테마주들의 순환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바이오 빼고 돈이 모두 바이오로 몰려가지고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좀 올라갔네요. 저는 저런 종목 우량주 매매는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도 나름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
에, 뭐 석유 관련 이런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주가 진짜 그 딱 보니까 좋아 보이죠. 전부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상승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니까 돼지 열병이고 뭐고 뭐 의심 신고도 없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느니 바이오 들어가서 한 판 먹자 이러고 이제 여기 전부 다 미수몰빵으로 막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오는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증명이 안 됩니다. 임상 실험해갖고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꽝이기 때문에 그 실적 이런 걸로 논할질 않죠. 그냥 임상 실험 성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막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 사다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임상 성공할 것 같으면 그냥 뭐 하이못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이못이 내려가는 거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최근에 가장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와우, 대박이죠. 거의 뭐 전고점 육박하는 이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종목이 죽을 수가 있지만 좌우지간 HLB 그 진바이오텍 게시판에서도 LCB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말에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다음 돼지열병 우진 BNG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삐리리하다. 콤비팜도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인데 이건 뭐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선 관련주 안랩 쪽으로 안철수 관련주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5G 하락, 뭐 삼성폰도 하락이고 수소차도 별로 없고, 인공지능도 뭐 제가 들어가고 싶긴 한데 지금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안철수 연애도 나왔는데 지금 그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럴 때 그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그 정부에 요직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4차 산업 시대의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방식 가지고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손정희 회장이 말을 했는데 그 정도 가능주였으면 지금 무슨 적극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 나오는 게 없죠. 그리고 인공지능 그 손정희 회장 이야기 나왔을 때 뭐가 올라갔느냐 하면 로보로보 하고요. TPC가 막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TPC는 로봇 그 생산 라인의 로봇 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으로 로봇 팔로 공장에 이렇게 막 찍어내는 이런 작업하는 게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일종이죠, 그거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그거하고 인공지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팔로 다 찍어내면 근로자들이 가문이 되겠죠. 그럼 절대 반대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지지층이 전부 그쪽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팔들이 공장에 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잘린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공지능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다른 반대쪽은 안철수 그 예언에 지금 막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4차 산업 그 꿈도 못 꾼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 심리로 우리도 4차 산업 충분히 한다 이런 쪽으로 그 보여주기 식으로 어떤 4차 산업 관련 쪽에 정책을 막 그 뿌리지 않겠느냐. 4차 산업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그런 의미로 정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반대적인 그런 의미도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4차 산업 쪽에 정부 정책이 나올 거로 보는데 지금 돈이 워낙 저쪽으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올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링크 제니시스하고 나무기술 둘 쪽을 보는데 저는 링크 제니시스를 계속 노리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노렸었는데 뭐 코스닥 지수가 특별하게 상승하는 게 안 보여서 그래서 노리고만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남북 경협주는 안 봐도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다, 더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던 사람들 북미 협상한다고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거기다가 북한에서 뭐 불바다까지 끔찍한 어떤 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4차 산업도 지금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본하고의 불매운동 이쪽도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돈이 확 쏠렸다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어, 특별하게 올라가는 테마들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두 테마 정도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바이오 테마는 워낙 그 금액이 큰 덩어리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팔고 그쪽으로 던져야 되죠. 바이오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한 어떤 쪽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고요. 새만금, 중국, 그다음 조선 관련주, 우선주 뭐 이런 쪽을 해서 봤을 때 나머지 쪽은 테마가 거의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돼지열병 쪽에 있지만 이게 의심 신고가 바로바로 이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돼지열병이 20일 만에 이렇게 많이 확산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돼지열병 확진 신고가 하루에 한 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딘가에서 또 의심 신고 나와서 확진 이렇게 될 겁니다.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썼었는데요.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뭐 체코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를 보면 멧돼지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도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제 생각을. 멧돼지보다는 오히려 그 철새라든가 이런 쪽이 감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핵심은 임진강 주변으로 해서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임진강 주변이라고 해도 그 돼지 축사가 강물을 그대로 끌어다 쓰지 않는 이상은 강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바로 오염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임진강 쪽 주변에서 돼지 축사 쪽으로 뭔가 매개체가 들어가서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게 새 쪽이 철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축사에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데 새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바로 날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돼지열병균이 북한 쪽에서 철새들이 그 돼지열병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 뜯어 먹었다면, 그 균들이 묻었다면 새들은 안 죽죠. 돼지열병은 돼지만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균을 묻힌 새들이 만약에 내려왔다면 그 균이 생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축사로 들어오면 좀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북쪽의 철새들이 남쪽으로 계속 남하하면 임진강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충청도 쪽에 뭐 금강이라든가 낙동강 쪽 이런 쪽까지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바이오주를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바이오 급등하는 부분에는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매수할 곳도 없기 때문에 우진비엔지 쪽으로 분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놓쳐버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 것은 약간 오버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진바이오텍이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손실 발생해 가지고 구차한 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참 웃기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674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693만원인데 또 한 마이너스 20만원 정도 나왔죠. 674만원요. 하면은 오늘 마이너스 19만원입니다.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잘 지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제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그 능력을 갖춘 종목이 이렇게 허무하게 내려갈지는 않지 않느냐. 단지 그 신용하고 미수로 물린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해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지면 또 그 밑에서 받아서 올리는 그런 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일단 진바이오텍 쪽으로 계속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지금 뭐 저도 약간 이제 슬럼프를 느낄 정도로 돼지열병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 일요일 날은 의심 신고가 그렇게 나오다가 장중에는
의심 신고 자체가 싹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새벽쯤에 음성으로 판정나고 그 다음날 음성 실망감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그러니까 장중에 의심 신고가 떴으면 만약에 어제 의심 신고가 안 뜨고 오늘 장중에 포천이나 보령에 의심 신고 떴으면 급등했을 겁니다. 결과가 저녁에 나오니까. 근데 일요일 날은 낮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8시에 의심신고 나오고 한 서너 시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의심신고 나와갖고 사람들 긴장 다 시켜놓고 새벽 2시쯤 돼갖고 음성이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음성이네 그러고 실망 매물 해갖고 도로도 빠져버립니다. 차라리 신고 안 들어왔으면 실망이라도 안 할 건데 양성인 줄 알고 기대하다가 음성돼 버리니까 실망으로 던져갖고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지금 장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의심신고는 또 장 끝나고 나면 또 접수가 돼가지고 신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의심신고 나오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흥분해갖고 막 글을 쓰죠. 그러면 한 새벽 2시쯤 돼갖고 결과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실망 매물이 나와서 내일 아침에 또 갭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걸 지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이 망할 것 같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진바이오텍 쪽으로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제가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장중에 많이 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취미생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 느낌을 그대로 적는데, 오늘도 장중에 5,6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이다 라는 글을 후반부에 썼어요. 근데 이런 걸 쓸 때 이제 주로 댓글에 미쳤다든가 제정신이 아니군 당해봐야 알지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지키겠다는 그런 흐름, 우진벤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글을 쓰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쓰는 글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왜냐면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 보시더라도 절대 제 글에 동요돼서 변화 주지 마시고 그냥 이상한 사람 하나 있네 정도로 그렇게 무시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 끝나거나 이럴 때는 보셔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이제 영향을 안 주니까 괜찮은데, 장중에는 제 글 보시고 거기에 반응해 버리게 되면 만약 틀렸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글에는 장중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안 쓰는 건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하고요. 장고는 1150만원, 아직까지 150만원 벌어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벌어도 버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150만원이면 이자보다는 많이 벌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깝습니다. 1400까지 갔다가 1500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뼈가 아픈데 제 기준으로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제 규칙,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중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 종목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